네, 안녕하세요. 풋볼 주크박스 2편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조금 사연은 뭐냐 하면 겨울님의 사연이에요. 이게 조금 얘기가 한 달 전 정도, 한 달 반 정도 있었던 얘기인데, 이슈가 됐던 얘기인데, 앙리가 했던 얘기들이 있죠. 앙리의 여러 가지 조언,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안에 하나하나 또 항목에 굉장히 찬반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에게 한번 넌투펀치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해서 저희가 그 주제를 가져왔어요. 크게 뭐 5가지 정도를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네네. 이게 정말 진지한 어떤 심사숙고 끝에 내린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앙리가 요새 방송하는 거 보면은 근데 진짜 방송인이에요. 정말 재밌게 방송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이제 패널들 있잖아요. 티에리 앙리랑 마이카 리차즈랑 그렇게 짝을 이뤄서 많이 나오죠. 근데 마이카 리차즈가 거의 좀 개그맨이던데요. 개그맨이야, 개그맨.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던진 얘기죠. 그냥 던진 얘기인데 앙리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란이 될 것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슈화를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도 진짜 찬반, 이거 해야 된다, 맞는 얘기 같아,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앙리의 제언이 있었어요. 3골 이상 넣으면 추가 승점을 줘라. 이런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이 많은 리그, 골이 많은 팀일수록 굉장히 인기가 많기도 해요. 공격력이 좋은 팀일수록. 그리고 우리가 또 경기를 갔을 때 그 경기가 막 골 터지잖아요. 근데 진짜 희열을 느끼고 나올 때 진짜 오늘 진짜 재밌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득점이라는 게 축구에서 그러니까 주는 선물의 측면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이거를 뭐 제도적으로 만들자고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저는 허재용을 소환하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비유를 하자면 경기에서 골이라는 거는 불꽃 축제를 보는 느낌의 희열을 주거든요. 근데 축구에서 골이 빠지면 진짜 그거는 뭐라고 형언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제안을 했냐 하면은 그만큼 골이 우리에게 주는 희열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열심히 축구 팬들을 위해서, 이 경기를 위해서 골을 내줬는데 승점 줄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득점을 한 팀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자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2대 0으로 A팀이 B팀을 이겼어요. 근데 2차전에서 B팀이 A팀을 상대로 5대 4로 이겼어요. 네. 2대 0으로 이긴 게 5대 4로 진 거보다 못한 경기일까요?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만 생각해봐도 설득되네. 3골 이상 넣으면 추가 승점이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뭔가 일고의 가치가 없는. 저는 솔직히 이거 듣자마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골이 나오는 거는 기분이 좋지, 그리고 재밌죠. 그렇지만 골이 안 나오는 경기가 재미가 없냐? 라고 반문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경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견도 있죠. 0대 0 경기도 너무 오히려 재밌어서 8대 0, 10대 0 경기보다 훨씬 더 이제 재밌을 수 있고요. 네. 충분하죠. 그리고 3대 0 이상 넣으면 추가 승점이라는 거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티에리 앙리가 공격수 출신이잖아요. 네, 이거는 전지적 공격수 관점이에요. 네, 모든 축구가 공격수에서 마무리되고 축구의 꽃은 공격이고, 그러니까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 골을 많이 넣으면은 베네핏이 돌아가야 된다. 수비수 시점이면은 무실점 경기에 득점을 줘야 돼. 그럼요. 무실점 경기에 승점을 줘야 돼. 당연히 골키퍼 수비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일반적으로 대량 득점을 할 수 있는 팀은 강팀들이죠. 만약에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강팀이 승점을 더 많이 가져갈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강강약약. 그럼요. 가는 그 거죠. 격차가 지금도 어떤 재정적인 격차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져 있는데, 선수 교체 5장 이것도 물론 이제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이게 피파에서 수용을 한 제도 개편 중에 하나지만,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더군다나 현대 축구에서 활동량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선수 교체 5장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 선수 교체가 5장이 되는 것도, 이것도 강팀에게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뎁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올 확률이 약팀보다 아무래도 강팀이 훨씬 더 유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강팀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게 과연 옳은 제도의 변화인가?
네,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 5명 바꾸는 제도는 결국에는 현실화됐고 지금 우리의 얘기는 현실화가 지금 안 됐지만 어떻게 하면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를 지금 판가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심판도 경기 후에 인터뷰 이게 가장 지금 이 5개의 얘기 중에서 가장 지금 불타는 감자예요. 솔직히 심판 때문에 경기가 뒤집힌 적 진짜 많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시즌도 정말 많아요. 저는 마음속으로 심판을 좀 많이 옹호하는 편이거든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큰 명제 때문이에요. 뭐예요? 오심을 없앨 수 있어요? 없죠. 모든 출발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오심은 없앨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관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판정도 절대 평가가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심판도 인간의 영역이고 그리고 그렇다면은 모든 거는 상대평가가 돼야 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일부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 수많은 심판들이 좋은 판정을 할 때도 있지만 오심이 분명히 나오고 그 오심 때문에 결정적으로 결과가 바뀌고 근데 피해를 본 적은 물론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네, 거기에 막 승점이 갈리는데. 그거는 저도 제가 팬일 때 좀 심각한 팬이잖아요. 저는 심판 잡으러도 다녀봤거든요. 뛰어가기도 했거든요. 장난 아니었어요. 네, 그것도 해봤거든요. 거의 막 부시고 막 이랬어.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제가 진짜 누구보다 잘 알아요. 충격적인 사람이에요, 진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오심을 없앨 수가 없다는 명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오심은 줄여나갈 뿐이지.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심판을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인터뷰가 되는 거에 있어서는 그게 효용성이 있을까? 효율적일까라는 거엔 좀 의문을 갖는 게 왜냐하면 인터뷰라는 게 본인의 얘기를 그 순간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을 다 그렇죠.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편적인 걸로 얘기했을 때 오히려 그게 정말로 합당한 상황이었음에도 되게 이노센트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만 보고서 더 오히려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경기부의 인터뷰 이런 게 궁극적으로는 아마 크게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심판이 뭐 어떻게 징계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 표면적으로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게 피파의 권고안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노출이 결국에는 이제 관중들이라든가 팬들로 하여금 바라봤을 때 저 잘못 본 심판이 왜 또 왔어? 네, 이렇게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피파도 그렇게 권고를 하는 거고 FA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FA들이 뭔가 심판의 어떤 징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출을 안 시키죠.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앤서니 테일러가 주심을 받잖아요. 네. 네, 우리 이제 월드컵만 하면은 진짜 가서 잡으러 가고 싶은. 웬만한 선수들보다 앤서니 테일러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네, 테일러 주심이 마지막에 AS 로마에게 페널티를 안 줬어요. 네, 세비야의 그 핸드볼 의심 상황이 있었는데 의심 상황이라고 해야죠. 네, 거기서 페널티를 안 줬는데 저는 이게 타리그 주심이었으면 저는 페널티의 가능성이 매우 컸을 거라고 높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봐온 프리미어리그 심판들은 그 상황에서 대부분 페널티를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가 어느 정도로 그 박스하는 핸드볼 상황에서 페널티를 안 주냐 하면 프리미어리그는 이번 시즌에 이렇게 팔이 이렇게 니은자로 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도 페널티를 안 주는 리그였어요. 네네. 니은자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동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핸드볼이냐 핸드볼이 아니냐. 그러니까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규정짓는 거는 자연스러운 모션. 근데 그게 제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까 집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몸에 힘을 빼고 자세를 취할 때 내 팔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양팔에 힘을 빼고 이렇게 있으면 자연스럽게 팔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몸통을 돌리면 이게 어느 정도는 올라갑니다. 니은은 아니라는 거죠. 니은은 아니죠. 몸에 힘을 빼고 만들 수 없는 팔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핸드볼의 규정 자체가 손과 팔을 활용해서 부자연스럽게 신체를 확대했다고 볼 경우에 특정 동작에 대응하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면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건 선수 자신이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이 이게 다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프리미어리그는 이번 시즌에 그런 상황을 핸드볼로 선언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적어도 각국 리그에서는 그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판정의 기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에파 주간 대회
혹은 피파 주간 대회 이런 대회라면 적어도 스탠다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니까요. 어느 정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거는 평가된다니까요. 저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정말 이게 오히려 밖에서 얘기가 안 나오는 건데 배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네.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 어. 여론을 압박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정의 네, 과정. 배정의 과정. 왜냐하면 이 심판 배정은요. 이게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K리그 주심들이 심판을 잘 봐요. 아시아 대회 나가도 AFC 소속 심판 가운데서 우리 심판들이 수준이 높아요?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 못 갔죠? 2022년 못 갔죠. 네. 왜 못 갔을까요? 실력이 떨어져서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무시해서 그래. 그리고 2022년 특히 카타르 월드컵 때는 이 싱가포르 주심인가? 그 타키라고 말레이시아 심판인가가 VAR로 갔어요. 네. 네, VAR로 갔는데 그 리그에 VAR이 없거든요. 근데 물론 교육받아서 갈 수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좀 의심이 간다는 거죠. 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오히려 이런 거를 압박하고 더 나은 배정이 되게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번은 어쨌든 논란이 되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박찬하 위원님 의견도 있었고 제 의견도 있었고 배정에 관해서 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자, 세 번째 시간을 끌 경우 페널티를 부여해라. 아, 이건 진짜 솔직히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끄는 거를 어떻게 증명할 거야? 네,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얘기를 대자로 누워있지 않는 얘기를 길게 할 필요도 없고 거야? 대자로 진짜 아파서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게 제 또 경험 사례인데 제가 막 중계 중에 뭔가 시간을 끄는 것 같이 보이는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아파서 아팠어. 그다음에 못 나와. 크게 다치고 며칠. 이런 선수들이 몇 맞아. 선수 있었거든요. 병원에 막 가고. 뭐 그래서 입원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고. 맞아. 사람을 속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어떤지. 봤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얘가 왜 눕지? 이거 누울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진짜 아파? 막 특히 상대방한테 그러잖아. 아, 저거는 솔직히 막 이런 말 많이 그럼요. 하잖아요. 해설에서도. 근데 그럴 때 이제 반성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반성 많이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3번은 그냥 이렇게 빨리 지나가도록 하고 4번 부상 치료 중에 임시 교체 선수 투입. 이거. 아, 이거는 합리적인 의견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사실 그렇지 뭔가 않아요? 괜찮은 의견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그것 때문에 시간도 좀 지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선수가 잠깐 없어졌을 때 골이 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은 잠깐의 교체냐, 아니면 그 선수를 바꾸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잠깐 바꾸는 건 좀, 이게 근데 아마 이 정도 사안 정도면은 심각하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지 않았을까? 아이팝 측에서. 네. 아이팝이 왜냐하면 그 뭐 규정 바꾸고 이런 곳이잖아요. 얘기는 해봤을 수도 있는데 이건 아마 토론의 안건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선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잠깐 저 선수가 부상당한 것 같아서 들어갔어. 근데 괜찮대. 다시 나오래. 그럼 나는 이 경기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왜 다음 선수 아팠을 때 또 들어가면 되잖아. 난 뭐야? 나 깍두기야? 난 지금 깍두기 이거 하는 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건 진짜 아니죠. 그 선수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좀 얘기가 아닐까. 뭔가 합리적일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사실상 있는데 효용성이 없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임시로 들어간 선수 쪽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고 봐서 갑자기 투입이 준비도 되니까. 안 되다가 들어가서 갑자기 햄스트링이나 뭐 이런 그럼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선수들은 경기 초반부터 계속 그러면 웜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네. 이러고 있다가 들어가. 그럼 잠깐 너 들어갔다 다시 나오고. 그러다가 만약 교체돼서 들어간 선수 쪽에서 뭐가 문제가 생길 소지도 다분하잖아요. 그리고 또 교체돼서 나오면 걔는 또 다른 부상 선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나와서 또 몸을 풀고 있어야 돼. 아니 사실 그 임시 교체 선수를 누구로 할 거예요? 그것도 굉장한 문제죠. 그러니까 축구가 흐름의 스포츠잖아요. 뭐 정지의 스포츠가 아니고. 농구나 아이스하키나 핸드볼처럼 잠깐 뭔가 신속하게 선수가 바뀌고 이런 스포츠라면은 가능하죠. 실제로 하고 있고 그렇게 교체가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수선한 분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근데 축구는 이러면은 팀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팀에 해가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으니까 이게 부상당한 선수로 인해서 우리 팀이 손해볼 것 같아서 이런 제도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제도가 발생이 되면은 그런 교체로 인해서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단 단장들은 영입을 위해서 직접 움직여야 된다. 이거는 사실 많이 이제까지 뭐 우리가 리그에서도 그렇고 많은 리그에서도 감독과 구단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많이 불화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티에리 앙리는 현장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팀도 다녔고 그러면서 오갔던 수많은 선수들의 사례를 봤겠죠. 그래서 이제 저 선수를 지켜보고 온 선수의 성공 확률과 그렇지 않고 뭔가 쟤 잘한다 그래서 우리가 영입했어.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지켜본 선수와 어떤 성공할 확률의 차이? 이런 경험에서 나왔던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지켜보고 심사숙고해서 영입한 선수들의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으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준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까지 1, 2, 3, 4, 5번 중에서 5번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얘기 같아요. 그리고 많은 팀들이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K리그 같은 경우도 선수 외국인 선수 뽑을 때 정말 그 선수 한 번도 안 만나보고 그냥 비디오 보고 에이전트 얘기 듣고 많죠. 그렇게 해서 계약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래갖고 먹튀도 많고. 이게 그냥 브렌트포드만 효율의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K리그의 효율의 측면이거든요. 우리가 스카우트를 뭐 여러 명 기용해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계 각국으로 선수를 뭐 스카우트 보내서 계속 선수 탐색 물색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고 계약하고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쓰는 건데 근데 역시나 그러다 보니까 그 선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뭐 한두 번 만나가지고 그 선수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이 선수가 착한 선수인지 뭐 나쁜 선수인지 알 길은 없잖아요. 축구 철학은 어떤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만나면은 뭔가 첫 만남부터 쟤는 이게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만나고 보는 거랑 그 느낌과 그 선수의 생각과 그런 거를 그렇죠. 나누는 거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K리그의 모 팀은 외국인 선수를 대면을 안 하면 계약을 안 하는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팀이 외국인 선수 성공 확률이 다른 팀보다 좀 높았어. 네, 물론 외국인 선수의 돈을 막 성공 많이 하려면 사실 돈 많이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그런 정도의 금액을 쓰지 않으면서도 성공 확률을 높였던 이유는 직접 막 가서 브라질 가서 선수 만나고 꼭 만나고 얘기하고 대화해보고 그 애가 어떤 애인지 뭐 식성이 어떤지 이런 거 다 체크하고 계약하는 팀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앙리의 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볼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또 겨울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해서 한번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이제는 뭐 이 이야기 다시는 할 일이 없겠죠? 우리 원투펀치 했으니까. 다시는 안 할 거고 아마 곧 있으면은 지금 약간 조용하잖아요. 네, 아르센 벵거님께서 또 좋은 제안을 몇 개 해주실 거예요. 그때 한번 또 저희가 한번 시간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송영주 위원님하고 함께 하니까요. 그때 풋볼 주크박스 또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크박스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라는 거 아시죠? 꼭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다루고 싶은, 우리가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